안녕하십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댄서분들, 그리고 작지만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올카인드 엔터테이너 무작했습니다. 오늘은 단편으로요, 이렇게 하나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약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중 한 가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힙합 음악을 잘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가볍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댄서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전적으로 저한테 궁금해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힙합 음악을 찾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어떠신가요? 근데 일단은 순서를 제가 일단 매겨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보다 0번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0번은 힙합 음악을 모으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한 번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파일로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뇌는 아무래도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재생 목록 같은 걸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날아갈 수도 있고 우리는 까먹잖아요. 그래서 힙합 음악을 파일로 가지고 있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불법적인 경로로 다운을 받으시던 아니면 뭐 합법적인 경로로 다운을 받으시던, 일단 그거는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바알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방식과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존중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조금 모으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나중에 공연을 할 때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래가 모여져 있으면 이제 그걸 이렇게 내가 검색을 해보는 그런, 그러니까 뭐 여기 갔다가 아니야 저 노래는 뭐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좀 한 군데 파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폴더를 뭐 한 500개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폴더 이름이 다 아티스트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아티스트별로 이렇게 폴더를 나눠가지고 그 폴더에 뭐 2곡이 들었든 1곡이 들었든 저는 아티스트별로 구분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래야 어떤 한 가지 타입의 어떤 혹은 스타일의 그런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폴더로 모아놓고 파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1번입니다. 1번은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많은 댄서분들이 이걸 지키지 않고 계시는 게 많아요. 이유는 단순해요. 왜? 춤을,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춤을 음악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어떤 식이냐면, 힙합 음악 같은 거 필요하면 그냥 얼른 다운받아서 공연 때나 쓰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힙합 음악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누가 새 앨범이 나왔다더라, 아니면 뭐 누가 뭐 누구랑 콜라보를 한다더라, 누가 뭐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뉴스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1번에서 오는 어떤 연장선의 그런 이야기인데, 2번은 저는 힙합 LE라는 사이트를 굉장히 애용합니다. 힙합 LE, 실은 뭐 내가 힙합 LE에서 뭐 소개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굉장히 어릴 적부터 많이 봤던 그런 사이트인데, 힙합 LE라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 모여져 있습니다. 힙합에 대한 관련된 뉴스라든지,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해석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음악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막 뮤비 같은 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이트인데, 힙합 LE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각종 뉴스들, 그리고 뭐 믹스테이프 혹은 뭐 신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힙합 LE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매품으로 힙합 플레이어라는 사이트도 있죠. 네. 3번은 취향을 정하지 않는다입니다. 취향을 정하지 않는다. 나는 약간 요즘 이런 취향이야, 혹은 나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 좋아, 나는 이런 거는 별로인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취향을 정하시면 나중에 음악 찾는데 굉장히 많이 곤욕을 치르시게 될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취향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트랩 음악이 싫어, 혹은 내가 지금 댄스홀이 싫어. 근데 나중에 내가 댄스홀이 존나 좋아질 수도 있어. 혹은 댄스홀이 아니더라도 뭐 트랩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내가 나중에 그라임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악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지금 취향에만 맞춰가지고 너무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배틀에서 흔히들 많이들 겪는 경우인데, 내가 되게 싫어하는 취향의 음악이 나와버려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 물론 이제 배틀을 위해서 우리가 춤을 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뭐 그런 상황에서도 해보면 좋죠. 우리가 뭔가 좀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취향을
정하지 않는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앞에 거랑 비슷해요. 하지만 좀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하죠. 아티스트를 내가 단정 짓지 않는답니다. 흔히들 어떠한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이 래퍼는 혹은 이 프로듀서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방식으로 음악을 찾게 되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너무 한 가지 스타일로 편향되게 돼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막 노래를 모으고 보니까 열심히 모으고 보니까 랩칩만 모았어. 막 열심히 모았는데 혹은 한 가지 너무 꽂혀가지고 뒤지게 팠네? 근데 보니까 100몇 곡이 다 붐베비야. 이래버리면 우리가 산으로 가죠. 원하는 음악을 나중에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너무 한 가지에 편향되면 나중에 본인이 연습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질 않아요. 계속 한 가지 스타일의 음악에만 춤을 추게 되니까 나중에 다양한 춤을 추기엔 조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너무 딱 규명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이러니까. 왜냐면 간단한 예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코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노래가 뭐 아티스트 아리스 베이베 하는 그 노래가 있는가 하면 혹은 지코의 안티라는 노래도 있어요. 너는 나 나는 너 뭐 이런 노래들도 있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코 하면 약간 뭐 그래 신나는 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아티스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에 편향돼서 찾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예로 타이가 음악을 약간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타이가가 너무 래칫 위주로 가다 보니까 타이가는 래칫이구나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타이가 음악 중에 굉장히 주옥 같은 붐베 음악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너무 단정짓고 얘는 이거니까 이렇게 가면 이런 음악이 나오겠지라고 단정짓지 않는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배틀 영상 혹은 뭐 공연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을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대부분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엄청 얘네가 무슨 집 맡겨놓은 사람처럼 세컨송 끝 이렇게 혹은 뭐 third 끝 song name what song 뭐 이지랄 해놓고 있는데 너무 약간 무슨 물건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약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밑에 또 답을 달아주시는 또 여러 오지랖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아직은 해본 적은 없는데 그걸 또 일일이 댓글도 달아줘요. 또 고맙게도 뭐 두 번째 노래는 뭐 DJ 누구의 무슨 노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면 비틀비트 위주로 찾아진다는 게 약간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음악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이죠. 배틀 영상 아래 나온 댓글을 확인한답니다. 여섯 번째는 음악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한다라는 거죠. 엄청난 대단한 음악가가 되자 뭐 무슨 뭐 음악 평론가가 되자 이게 아니라 조금만 신경 써도요. 진짜 조금만 신경 써도 심지어 네이버에만 찾아봐도요. 힙합 음악에 대한 종류가 되게 솔직히 말을 하면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하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가 하는 얘기가 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맞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이버만 조금 뒤져봐도요.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붐랩은 어떤 스타일, 트랩은 어떤 스타일, 래칫은 어떤 스타일, 그라임은 어떤 스타일 뭐 약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만 찾아보셔도 금방 답을 내리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음악에 대한 공부를 한다가 6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실은 마지막 7번째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떤 도움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어요. 멜론이나 진이나 벅스뮤직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약간 너무 그런가요? 너무 좀 그런가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은 애플뮤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음악으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모르겠어요. 100%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될 수도 있는데 90% 이상의 음악 혹은 80% 이상의 음악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애플뮤직에는. 혹은 유튜브 레드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레드를 사용을 하시면 유튜브 레드에는 음악 이렇게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음악 재생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도 원래 실은 유튜브 레드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애플뮤직을 끊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속 구독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레드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레드에는 좀 더 다양한 음악들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애플뮤직은 지금 아마 99.9달러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환율료는 잘은 모르겠는데 뭐 한 13,000원 아니면 12,000원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진이나 뭐 이런 거 써도 되게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게다가 또 뭐 요즘엔 또 이게 또 인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애플뮤직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어차피 다운로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해드릴게요. 다운로드가 없는 게 다운로드하는 그런 방식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스트리밍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스트리밍이죠. 그리고 차트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차트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너무 목매지 않게 되죠. 내 스스로가 음악을 찾게 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존재해요. 그리고 저희 다 스트리밍이라서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신 분들에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운로드가 무슨 얘기냐면 다운로드가 가능하긴 한데 파일로 저장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는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옆에 이제 뭐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제 그걸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뭐 해외 나갈 때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아니면 집에서 와이파이로 모든 음악을 다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는 이거를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냥 음악을 틀면 음악이 나와요. 와이파이나 뭐 LTE 연결이 없어도 그냥 음악이 나옵니다. 물론 그거는 핸드폰 용량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여행이 끝났어. 그리고 근데 나는 뭐 한국에 돌아왔는데 나는 스트리밍으로 들을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거는 지우시면 돼요. 재생 목록 날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뭐 다운로드만 제거라는 그런 창이 있어서 그걸 누르시면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만 제거가 됩니다. 이용하시기가 해외에서도 이용하시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내가 원하는 음악 위주로 추천이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듣는 애들 위주로 약간 비슷한 스타일의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힙합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소개시켜주고 그런 밑에 코너가 있는데 둘러보기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눌러보시면 밑에 보면 뭐 목요일의 추천 목록 이런 게 있죠. 금요일의 추천 목록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일별로 이런 거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인스피레이션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어셔 인스피레이티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마이클 잭슨에게 영감을 받은 아티스트는 누구가 있는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코너들도 마련이 돼 있어서 그런 걸 들어가 보시면 내가 몰랐던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앨범이 이렇게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꽉꽉 들어있어요. 앨범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거 되게 단순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아이폰에 음악 다운받아서 보면 그게 없어요. 자켓 앨범이 없잖아요. 그렇게 음표 이렇게만 있는데 근데 이제 애플 뮤직을 사용하면 모든 앨범에 다 자켓이 있다는 게 그게 약간 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은근히 꿀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미국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애플 뮤직 코리아가 있는데 거기에는 실은 외국 음악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더 재밌는 건 한국 음악은 더 없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애플 뮤직 코리아라는 게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애플 뮤직 오리지널 그러니까 아메리카 서버에는 우리나라 음악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용필 선생님 음악들도 존재하고요. 굉장히 옛날 트로트들도 존재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약간 애매한 게 2000년대 중반 음악이 은근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이효리라든지 약간 뭐 우리 얘기긴 한데 SG 워너비라든지 약간 그런 음악이 조금 부족해요. 약간 고시절 고음악, 뭐 WS501 약간 이런 거 그런 게 약간 부족하긴 한데 실은 우리가 뭐 그 음악 때문에 애플 뮤직을 사용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굉장히 외국 음악이 많다라는 거. 혹은 유튜브 레드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유튜브 레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점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믹스테이프 같은 것들도 존재하죠. 믹스테이프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아티스트의 인스트루멘탈을 가져와서 내가 랩을 하고 그냥 올려요. 돈을 벌 목적이 아닌 거지. 그런 식으로 쌓여지는 앨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유튜브에는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 그렇게 좋으면 왜 당신 유튜브를 쓰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레드를 쓰지 않는 이유는 추천 기능 때문에 그래요. 추천 기능. 그리고 앨범이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애플 뮤직을 사용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음악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음악을 잘 찾으셔서 좋은 음악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올카인드 엔터테이너 루다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야지.